업무지역. 업무지역.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이제 8월 18일 날 12시 행주산성에서 허경영 후보가 대통령 출마 선언 행사를 행주산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희 행주산성에서 하느냐 하는 그 배경 설명을 겸한 기자간담회입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허경영 후보를 만나셨으니까 여러분들의 그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 좀 말라고요? 옆으로 좀 더 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와주세요. 그 뒤로 나가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9월 8월 18일 날 8.18이 옛날에 북한의 그 도끼 만행 사건이 난 날이에요. 8.18. 그 이제 미국 군이 북한의 도끼에 맞아 죽은 그 8.18 8월 18일 날 그날이 5.18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5.18도 일종의 국가적인 큰 사건이고 우리 8.18도 큰 사건인데 또 우리도 8.18 행주산성 정문에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처음에서 기자들한테 제 소신을 좀 밝혀보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 들고 회사 이름하고 본인의 이름을 밝혀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좀 말씀. 네, 말씀. 마이크. 자, 마이크. 네, 연합뉴스 홍준석 기자입니다. 지금 이번 출마 선언을 예고를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을 위주로 이제 야권에 대한 선판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혹은 입당 계획까지 있는지 여쭙고 우리는 이제 여도 야도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우리가 통합을 원할 시에는 어디에도 출마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합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 어느 당이다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러나 그들의 이념이 내가 맞지 않을 때 정당이 정책이 맞지 않을 때 이념은 관계없습니다만은 정책이 맞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결국 서로 문제가 될 때는 독자 출마해야 되지만 하여튼 여도 야도 그러나 여야 정권 교체 허경영이 들어가지 않은 여야 정권 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거는 하나만 하다. 허경영이가 들어가면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혁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이 오늘 우리 연합뉴스 기자님이 질문대로 이준석 대표나 여당 대표나 그들이 언제든지 만나서 안철수 또 윤석열 또 홍준표 이재명 또 허경영 또 이낙연 이런 사람들의 공개 토론을 나는 제의합니다. 사생활 같은 것은 서로가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정책 대결만 해야 되는데 여야 후보들이 사생활에다가 연자법에도
벌써 없어진 지 오래된 연자법, 장모나 무슨 뭐 부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지나치게 쓸데없는 검증을 한다면은 우리나라에 그런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검증보다는 정책 대결, 절대 인신을 서로 모독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요. 모독 점수 만점이 대한민국 경제 살리고 정치 살릴 수 없습니다. 도덕적인 걸 너무 지나치게 따지면 그건 그냥 시체를 갖다 놓고 하면 돼. 시체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들은 도덕적인 흠집이 있을 수가 있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야 대한민국 부자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데 관심이 없는 도덕적인 잣대로만 사람을 뽑는 데는 대한민국 살릴 수 없어요. 뭐 여러분은 사표 심리를 자꾸 주장하는데 열을 보거나 야를 보거나 부익부 빈익비는 계속 늘어나고 세계에서 출산 예산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 나라가 세계에서 최고 애를 안 낳는 나라. 이거 예산 도둑들이 어딘가 있다는 거잖아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어딘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도둑 잡으러 온 사람이. 그러니까 그들과 내가 토론해서 뜻이 맞으면 나는 어느 당도 어떤 인물도 관계없어요. 힘을 합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면 되지. 도둑놈이다 저거 다 죽여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도둑들도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친 검증보다는 능력이 있느냐. 정말 무능력. 이거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는 정치인들이 능력이 무능력이라. 그래서 이런 무능력을 배제하겠다. 이젠 진짜 기술자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야 정권 교체는 하나만 한다. 허경영이 아니면은 이 나라는 불가능하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부동산 대책은 25번에 이 정부 들어서 8,000가지의 부동산 규제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부동산 규제인데 집값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라가요. 뭐 왜 이렇습니까? 저출산 위해서 최고의 많은 예산을 40조씩 쓰는 나라가 저출산 세계 1위야. 집값 잡겠다고 최고로 예산을 쓰는 나라가 최고로 규제를 많이 하는 나라가 25번씩 5년 동안 4년 동안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세우면서 최고로 부동산 규제를 8,000가지를 한 나라가 부동산 집가 상승은 세계 1위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뭐든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 이거는 뭔가 썩었다는 거예요. 도둑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놈들. 이걸 잡아내요. 허경영은 이 나라의 큰 도둑을 잡으러 왔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 나가고 또 하나 특징은 국민들 1호만으로 국민 잘 살게 해주겠다. 이따고 소리 하는 사람. 1년에 25만원 주면서 매월 2만원 주면서 거기다가 국민 기본소득을 갖다 붙이는 거. 이거는 국민을 기망하는 거예요. 기망하는 거예요. 적어도 국민 기본소득이 300만원인데 거기에 절반 매월 1인당 150만원 줘요. 이 정도는 내가 기본소득이다. 고려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이야기했죠. 그거는 그 시팽이라는 큰 거래 허경영의 정책 그것은 일리가 있다. 국민 기본소득의 50%를 넘는다. 근데 다른 사람은 국민 기본소득의 0.1%를 가지고 그 용돈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매월 2만원씩 주는 걸 그걸 국민 기본소득이나 이름 붙이면 되나?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인 정치, 도둑놈들 정치 이거 이번에 내가 나와서 뿌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이 어렵다 뭐 영재 소상공인 세계에서 노조가 가장 발달된 대한민국 기종 노조가 최고로 노동법이 까다로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례없이 국가 기본 자본들이 국가 기업들이 해외에 다 도망가는 거예요. 1년에 말입니다. 몇십 조씩이 해외 투자를 하는데 국내 투자를 안 해. 이거 왜 이럴까요?
귀족 노조가 우리나라 경제를 발목을 잡고 한국 자본이 해외로 도망가게 한다. 거기 앞장을 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워놓은 모든 정책이 오히려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그걸 바로잡을 만한 인물이 현 정치권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여러분들의 부익부 빈이 바로 잡히겠습니까? 이걸 내가 바로 잡기 위해서 반드시 허경영이가 들어가지 않는 대통령, 이제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더군다나 노인 빈곤도 세계 1위죠. 뭐 세계 1위 하더만 자살도 세계 1위죠. 이렇게 이런 것을 갱신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세계 1위로 만들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나면 한 달 이내에 18세부터 100살까지 1억을 무조건 주겠다. 그 대통령 되고 나면 한 달 이내에 여러분 1억을 받게 되는 거야. 그 현금 1억이야. 현금 1억. 그리고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그달부터 150만 원씩이 나와. 당선되고가 아니고 취임하고 나서. 대통령 취임하고 난 이후에 바로 1억씩을 1개월 이내에 다 국민에게 주고, 또 하나 젊은이들이 누구를 젊은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누구를 제외하지 않고 모두 코인에 투자해서 피해본 금액 국가에서 100% 보상해 주겠다. 그걸로 인해서 신용불량된 사람 다 회복해 주겠다. 코인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 1억 미만 1억까지는 국가가 100% 정리해 주겠다. 코인으로 빚을 진 사람 1억씩 주는 거에 제외하고 그거 말고 코인으로 빚을 진 사람,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걸로서 손해본 사람, 그걸 내가 배상해 주겠어. 그래서 젊은이들이 코인 하는 사람의 70%가 젊은 20대인데 이 20대들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돈이 없으니까 돈 달라 못하고 장가가기 위해서 코인으로 어떻게 결혼이라도 해보겠다고 샀다가 신세 망친 젊은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젊은이가 엄청 많아요. 이 코인으로 피해본 거는 100% 1억까지는 국가가 대통령 되면은 한 달 이내에 싹 정리해주고 그들의 신용불량 없애주겠다. 어느 대통령이 코인으로 피해본 20대 젊은이들을 구해내려고 국가에서 돈을 풀겠어? 이 그대로 두면 이 우리나라 젊은이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비참한 나라로 떨어지는데 어느 누구도 구해줄 마음이 없어. 어떤 정치인도. 이거는 한 개인의 실수지만은 코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전국에 나타나서 어린이들 젊은이들이 등록금도 없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거기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집안을 구해보겠다고 그거다 투자했다 5천만 원 몇천만 원씩 빚을 지고 지금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싹 구해주겠다. 이런 정치인이 나오지 않고 주둥아리로 입으로만 민주주의 하겠다, 뭐 잘해주겠다, 이런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 국민은 정신이 없어. 내가 TV에 나가서 내 공약, 나 다른 말 안 하겠습니다. 무조건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1개월 이내에 1억 18세부터 현금으로 주겠어.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민족이고 나발이고 있다고 소리 절대 안 해요. 사람을 살려놔고 봐야지 민족이 어디 있어. 개인들이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 희망을 코인에서 찾아보려다가 빚점이 앉아있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 그 빚을 5천만 원 1억을 갚아주는 사람이 있나? 그러면 그 친구는 죽을 때까지 장가도 못하고 폐인이 돼요. 한 번 실수는 내 봐주겠다. 그리고 매달 150만 원 나오는데 뭐하러 코인 위험한 짓을 해. 결혼하면 3억이 나오는데 그러면 1억 받죠. 3억 받지. 결혼하면 또 애 낳으면 5천만 원 주죠. 매달 150만 원씩 주지. 뭐 때문에 코인을 하냐. 그런 코인의 유혹에서 젊은이들 구해낼 정치는 단 한 명도 보이잖아. 뭐 1년에 말이야 25만 원 주겠다. 그게 국민 기본소득이다. 이따운 소리만 하고 있어.
그 사람이 성성장구한다? 이거 여러분 뭔가 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나는 대통령 안 해도 롤스로이스 타고 다녀.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대통령 월급 안 받아. 대한민국 국민 가난해서 허덕이는 거 그거 내가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위장하고 말이야 티코 타고 다니면서 돈 숨겨놓고 이런 버러지 같은 인간이 아니라 이 말이야. 솔직하게 국민들 장사가 이겼다 이거. 세계 1위 10만 불 1년 이내에 달성하고 모든 사람들이 돈 때문에 고민하는 거 해결해 주겠다. 조금 전에 허우버께서 말씀하신 강선진 고려대 교수는 미국 스탠퍼드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신 분인데요. 최근에 모의기관제에서 서경영 후보만의 국민배당금만이 기본소득의 취지에 제일 많이 반영한 거고 나머지 얘기들은 국민들에게 용돈적인 변동이라고 이렇게 칼럼을 월 2만 원은 용돈도 안 돼요. 월 2만 원을 그 용돈을 주든 말든 거기다 기본소득이라는 걸 붙인 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걸 국민을 기망한 거예요. 이거는 기만이 아니라 기망. 우리 형법에 기망이라는 게 있어요. 네? 기망제. 기만제는 없어도 기망제가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잘 모르는데 거기다가 양두구육이다. 응? 토사구팽하는 거예요. 토끼 잡으면 뭐 주겠다? 상 주겠다? 토끼 잡았더니 호랑이 잡아오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응? 결국은 사람 죽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교묘하게 위장해가지고 거기에 기본소득을 줘? 그게 월 2만 원이 기본소득이야? 나는 그 이야기 한 사람도 존경해. 그 사람도 존경해. 나는 그 정책만 비난하는 거야. 나는 그런 분이 우리나라 정치인에 있다는 걸 내가 고맙게 생각해. 그러나 그 정책은 잘못된 거야. 나는 정책을 나오라는 거지 그 사람이 누군지 나는 알고 그 사람을 존경해. 그 사람의 대부분의 정신을 좋게 봐요. 나는 어떤 후보도 좋게 봅니다. 그러나 정책은 국민한테 진짜 피와 살이 돼야 되잖아. 맞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지. 그 인간과 그 인간성은 좋게 봐. 아무리 어디다 욕을 했든 뭘 했든 나는 그런 사람을 우리나라의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국민 기본소득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거지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역대 대통령 비난하는 거 봤어요? 우리의 손가락을 비난해야 돼. 손가락. 선거 때만 되면 말이야. 야, 저 허경이 지금 표가 달아나. 야, 이거 사표 심리 아주 이번에 야가 붙어야 돼. 이번에 여가 붙어야 돼. 천년만년 해봐. 여러분 생활이 좋아지나? 그 사람이야. 맞습니다. 방쪽에 가봐. 여야가 같이 모여서 술 먹어. 맞아. 맞습니다. 여러분 여야가 겉으로 뭐 있지 실제 가보면 한 통속이야. 의원들 세비 올릴 때 그거 봤죠? 네. 소리 없이 합의가 돼가지고 착착 진행됐어. 맞아. 국민들은 몇 달 후에 알아. 세비 올라간 거예요. 내 말 이해갑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야? 거기서 또 대통령이 거기서 또 우리나라 망조가 보여. 그 내가 맨 마지막에 나가는 이유는 그것도 지금 나갈 만한 사람은 다 나갔어요. 그렇죠? 내가 왜 맨 마지막 나갈까? 서로 만신 차이가 된 다음에 나가면 그냥 발로 밀어버리면 다 잡아요. 질문 받고 있는데요. 아까 추가 질문하신 분이 또 추가 질문은 또 괜찮습니다. 추가 질문도 마이크 좀 해주세요. 마이크 여기요. 저 아시아경제 윤진글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금 여권하고 야권에서 후보들이 진지한 후보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그분들한테 뭔가 각각의 어떤 비판의 메시지 하나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분들한테 비판의 메시지. 정책적으로라든가 그분들이 어떤 후보들에 대해서는 후보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인데 정책을 내가 보기에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내 정책은 30년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그걸 알려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뚜렷한 정책이 없다는 거, 그게 하나 범이고, 그들은 그 정책이 없이 이 국가를 이렇게 나타났다는 건, 대한민국의 비행기가 5천만 명이 탔는데 이 조종석을 맡기기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조종사는 정책의 최고의 전문가예요. 비행기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난국을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운전담은 안 해본 말이야. 정책도 없는 그런 사람한테 운전하는 요령을 옆에 있는 비서들이 적어줘. 그거 보고 그거 당의 정책이라고 그걸 가지고 운전을 해. 그럼 비행기 추락하나 안 하나? 합니다. 허경영은 정책을 그림으로 다 그려놨어. 그림으로 그린 거 맞죠? 네. 모든 정책이 만화로 그림을 그려져 있어. 그리고 그걸 전 국민에게 알렸어. 국민들이 대부분 저거 허아무개예요. 여당의 의원이 한번 그때 시장 나올 때 그 사람 보고 뭐예요? 이경영, 나경영 뭐 이런 분 있었죠? 네. 뭐 여러 박경영, 허경영 이름을 내가 떠붙이면 내 정책을 국민들은 다 알아 모방했다. 그럼 모방하는 운전수가 그거 비행기 대한민국 비행기 5천만 명 탄 거 이륙하겠나? 이륙하다가 추락해.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간단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30년간 정책을 만든 게 변함이 없어. 그 방향으로 탁 한 번도 방향을 꺾지 않았어. 그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 소신 있는 예정된 지도자 허경영이라는 걸 여러분이 눈치채면 여러분의 고통은 끝이야. 간단하게 대통령 되고 취임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모든 18세부터 100살까지 1억, 상류층은 제외되지만 이 1억이라는 돈이 바로 지급이 돼. 네. 그리고 바로 배당금이 150만원씩이 부부 300 나가요. 적은 돈이 아니죠? 네. 그러면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희망이 생겨요. 그리고 군대에 있는 군인들은 바로 대통령 당선되는 그날, 그 취임되는 취임한 날부터 사병들 월급이 200만원이 나가. 200만원이 나가요. 현역들이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현역들은 200만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병들이. 하사관보다 월급이 많아. 둘째, 제대한 사람 10년까지 미리 제대한 사람은 소급해서 5천만원씩을 주는 거야. 월급 안 준 거, 떼먹은 거 소급해서 5천만원 주니까 제대 장병들은 누구나 내가 대통령은 1년 이내에 5천만원을 받을 수가 있어. 10년 이내. 그 10년 넘은 제대한 사람들은 채권을 줘. 채권. 국가에서.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 기간 되면 돈 받으면 돼. 어때요? 왜 여러분은 월급을 국회의원들은 최저임금 200만원 해놓고서는 군인들은 월급을 그렇게 400만 월급을 안 주냐? 이거는 하상하면 주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모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대통령 되려면 1억 받고 5천만원 받고 1억 5천만원 받을 수 있다. 이래야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딸내미 결혼도 시키고 목돈이 있을 거 아니야? 부부 2억에 있는 사람들은 한 5억이 들어와. 그런데도 또 군대 갔다 온 사람은 5천만원이 들어오네.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대학생이 군대 가서 제대하는 대학생이 있다고요. 걔는 1억 5천만원을 받아. 일단 군대 갔다 왔으니까 5천만원. 호경이 1억. 이거요, 나는 텔레비 나가서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이것만 광고할 거야.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1개월 이내 이거 안 하면, 못하면 나 대통령 사표된다. 알겠습니까? 네. 네, 또 이제 질문하실 기자분요. 예, 아까 저 추가 질문 뭐 아까. 예,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연합. 그리고
질문. 이류신문의 김기봉 비서입니다. 응. 마이크. 예, 이류신문의 김기봉 기자입니다. 예,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한간에서는 이재명이가 되든 이낙연이 되든 윤석열이가 되든 어차피 문재인은 이제 구속을 시킬 수밖에 없다. 예, 그런데 보복 정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고 하셨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보복 정치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는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깡통을 차고 고생을 좀 더 해야 돼. 내가 보복 정치 또 사표 보복 정치하기 위해서 여당을 잡기 위해서 야당을 찍는다. 이런 정치 앞으로 더 하면 우리나라 망하고 여러분 후손들은 거지돼. 그리고 맞습니다. 어느 나라가 대통령을 밥 먹듯이 형사처벌을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잡아넣는 거하고 같아. 대통령은 정치를 잘했든 못했든 역사가 심판해. 그것도 금방 물러나서 대통령이 물러났는데 10년 이내에 그 대통령을 형사적으로 하는 일은 나는 헌법을 바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부려먹은 대통령한테 그 대통령은 여러분이 알지만은 국가의 운과 유관이 있어. 국운이 안 좋으면은 어떤 대통령도 욕을 먹게 돼 있어. 국운이 안 좋아. 코로나가 온다든지 이런 국제적인 경기가 안 좋다든지 이럴 때 대통령은 욕을 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그걸 그 국운에 좌우되는 대권,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 일반 인간들은 국운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 국운이 좋으면 대통령도 칭찬받아. 그러면 일반 장관하고 다른 점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누구나 국운의 영향을 받는 자리. 세월호가 빠지고 싶어 빠진 게 아니라 그는 국가적인 어떤 국운에 의해서 대통령이 피해를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대통령이 그 배가 좀 뒤집어져라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신속히 처리해라 안 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시스템이 신속히 처리하게 돼 있어. 해양경찰도 있고 UDT도 있고 군인들이 다 있어. 육해공이 해병대도 있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그 상가 때 배가 사고 날지 모르니까 빨리빨리 움직여라 이걸 미리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어느 정도는 줄이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 국민이 그 업무를 태만히 한 거란 말이야. 그 배 운전수가 대한민국을 운전해 간다면 대한민국이 그렇게 세월호가 될 수 있어. 대한민국이 세월호가 되는 걸 막아서 5천만 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무조건 지금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런 책임을 묻는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희망 없어. 대한민국 국민들은 고생 더 해야 돼. 그래도 나는 가만히 지켜만 보지. 여러분 다 굶어 죽는 꼬라지를 굶어 죽어봐야 정신이 야 그때 내가 괜히 맨날 대통령만 잡았더라, 이명박 잡았더라, 박근혜 잡았더라, 문재인 잡았더라. 이게 뭐하는 사람들이 즉각 대통령 되면 이명박, 박근혜 석방이야. 이재용 석방이야. 무슨 가석방이야. 무죄야 무죄. 그 재판했던 판사들 전부 수사해야 돼. 재수사해야 돼. 그런데 지금 물러나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일말의 연민을 가져야 돼. 근데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가난한 거 저 사람 책임이야 이렇게 대통령한테 돌리는 한 여러분들은 또 이상한 놈들을 찍어가지고 이상한 함정에 들어간단 말이야.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절대로 대통령 탓이 아니라 우리가 투표 잘못한 탓이다. 우리가 이분만큼은 정신 차려서 나라 살리는 제주, 국가에서 세금 제일 많이, 정치인 중에 세금 제일 많이 낸 허경영 시장 선거 때 맞아요? 맞습니다. 제주가 있다. 저 사람이면 대한민국 경제를 임기 2년 만에 세계 1위로 만들 수가 있다. 10만 불 만들 수 있다. 이거 한번 믿어봐요.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뽑지도 않고 맨날 저 대통령이 잡아놔야 돼. 저거 잡아내려면 저쪽 당이 붙어야 돼. 이런 미친 짓을 계속 할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건 절대 반대. 오히려 재표 들어간 대통령들 무죄 운동을 내가 대통령 되면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요. 질문자가 없으시면요. 후보님의 마무리 발언으로. 잠깐 저 좀요. 예. 네, 허경영 대통령 후보님 안녕하세요. 저는 나비효과 파티의 이순우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제 유튜브로 허경영 후보님 강연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강연 도중에 박수 이렇게 하시고 허리 쭉 펴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허경영 대통령 후보님 그 강의를 듣다가 몸에서 질병이 몇 가지가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대통령 되셔서 국민들 많이 웃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달라는 바람으로 그 허경영 대통령 후보님 매력적인 목소리 박수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박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고요. 내가 지금까지 한 말 다 맞죠? 네. 노무현 대통령 맞습니다. 맞고요. 뭐 맞고요. 그러잖아요. 네. 나는 그렇게는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역대 대통령 11명이 국가 부채를 660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문재인 대통령 정권 4년 동안에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됐어요. 360조가 늘어났어요. 1000조가 됐죠. 그러면 10명의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부채 660조가 왜 3년 안에 4년 안에 1000조가 됐느냐, 360조가 늘어났느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거는 경제를 운영한 정치인들한테 따질 문제지 대통령 보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치인들이 이 정치를 잘못했어요. 어째서 국가 부채를 한 정권이 360조를 늘립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가 부채도 이렇게 급증했는데 여러분들의 개인들 부채도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학의 등록금 그 금액을 불경기가 돼서 못 갚은 사람, 대학 등록금 융자 나간 거 100% 대통령이 정리해요. 그래서 그들은 신용불량은 전부 어떤 걸로 전부 사면 복권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고인에 의해서 피해본 국민 전부 100% 1억까지는 구제해 줍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1억씩을 줘서 18세부터 1억씩을 줘서 부채 해결, 기타 부채를 해결하게 해줍니다. 국민 배당금을 월 150만 원 줘서 중산층을 보장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의 상속세 받지만 앞으로 상속세를 폐지할 것이고 기업인을 구속하는 일은 없습니다. 기업인들이 구속한 일을 했을 때는 막강한 세금을 법인에서 내야 돼. 그럼 우리는 그 돈을 생활에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만 위반을 안 할 거예요. 왜? 세금이 비례 벌금제니까, 재산 비례 벌금제니까 기업의 자산이 클 때는 세금이 그 엄청난 벌금이 높아. 재산 비례 벌금을 해서 없는 직장인들이 교통위반해서 10만 원짜리 딱지 올 때는 가서 10,000원을 내면 돼. 고지서는 10만 원을 돼 있더라도 돈은 10,000원만 국가에서 받습니다. 그렇게 바꿔요. 택배하는 사람이 10만 원짜리 고지서 석장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3만 원을 내면 3만 원. 그러니까 고지서가 10분의 1로 줄어들어. 근데 재산이 아주 없는 사람 월세방 사면서 택배한다. 그럴 때는 10만 원짜리는 1,000원만 내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돈이 많다. 많은 사람이
교통위반을 했다. 그럼 벌금이 1,000만 원 정도 나와요. 1,000만 원 정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가 세수가 100조 이상이 늘어나. 간단한 거. 재산비리 벌금. 교도소 안 보내. 모든 경제사범 웬만한 범죄 살인 강도가 아닌 이상은 교도소를 보내고 벌금으로 처리하면서 1년에 100조를 벌어들여요. 탈세를 막아서 1년에 200조가 들어와. 또 500만 특수사업자, 지금 말하면 브로커 사업자를 해줌으로써 공중으로 새 나가는 세금 부담 돈 100조가 더 들어와. 400조가 늘어나. 국가 세금 570조에서 400조를 아껴. 800조 늘어나죠? 800조를 여러분한테 다 돌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 공무원은 초인축 사회에 돌입하고 국민들은 빚갚아가는 사회로 바꿔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전직 대통령을 다 용서하고 그들에 대한 죄를 전부 사면 복근하고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를 바꿔요. 그리고 물러난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존경심을 갖고 대조해요. 어떠한 대통령. 거기에서 형사소출을 들이대면 이거 국민이 아니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에 군인을 보내놓고 군인을 보내는데 3년간 고민해. 거기서 병사들이 5,000명이 죽고 10만 명이 부상을 입고 팔다리가 잘렸는데 그거를 눈으로 매일같이 목격하면서 매일같이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 그런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그게 국가 대통령이에요. 어떤 대통령이든 밤잠 제대로 못 자. 맨 국민들이 빚더미에서 허덕이는데 잠이 오겠어요? 대통령이란 자리가 그렇게 여러분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5년간 고생한 사람을 법적으로 잡아서 구속시켜. 이런 나라는 이 세상에 없어져야 돼. 나는 절대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시비 거는 국민은 지 손가락부터 잘라야 돼. 우리가 뽑아낸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지. 그런 고난을 줬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역사가 심판해. 끝내겠습니다. 8월 18일 날은 행주치마요. 행주치마가 아니고 앞에 집에서 하는 그 앞치마. 나도 앞치마를 두르고 출마선을 할 거야. 알겠죠? 기자분이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언제 선출됐냐고 당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저희가 2019년 8월 15일 날 일산 킨텍스에서 중앙당을 창당할 때 그 자리에서 대통령 후보를 허경영 후보로 선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기자 여러분들이 오해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오늘이 말복인데요. 한가지 같으면 옆에 삼각형이 되어가고 싶은데 잘 아다시피 이제 나가자마자 여기에 사적 모임이 있기 때문에 직권면제 때문에 바로 해야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허경영 대통령 후보님 기자회견을 마치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18일 날 행주산성에서 봬요.